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2급 제38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일을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실행시켜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나옵니다. 설치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임시 수험번호 A38회 해서 111111 8개 넣으시고요. 이름 쓰시고 자, A형 체크해 주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 SK4 자, 넣고 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현재 최신 기출 38회까지는 2019년도 버전으로 깔아 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보험 화분은 화분을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7기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는 부분이죠. 1번에 보시면은 실무 수행 유의사항의 1번에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타계정으로 대체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적요를 꼭 8번 눌러주시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적요 8번. 자,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습니다. 채권, 받을 것, 채무, 줄 것,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 하지 않을 시에는 마이너스 1점 감점. 자금관리죠.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F3번 누르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며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사 FAT 2급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 2회 10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1번 3점짜리. 자, 이 3점짜리는 거래처 이번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매출저 백성화원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및 고치란 얘기죠. 누락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 이 내용을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아서 잘 수정하시란 얘기죠. 그러면서 평가는 이 내용을 잘 정정하고 메일 주소까지 등록을 하면은 점수 3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쪽에 회계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처 등록으로 오시고 자, 그 가운데서도 여기 코드 번호가 1100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보시고 1100번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자, 굉장히 코드가 많을 때는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자, 눌러서 백성화원 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된다. 자, 거래처 검색할 수 있는 단축키 컨트롤 키 하고요. F 자, F가 바로 거래처 검색이었습니다. 자, 백성화원으로 오셔서 자, 사업자 등록번호 131-23-11116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대표자 성명 김민수 자, 도소매업까지는 들어있는데 여기 서비스업이 빠졌습니다. 서비스업 컴마 눌러주시고요. 서비스업 자, 종목은 화훼 자, 주소 들어가 있고요. 전화번호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자 단위 여부 부분에서 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로 체크하시는데 이 부분은 굳이 체크하시지 않아도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겠고요. 추가사항 쪽으로 오셔서 반드시 메일 주소 있지요. 자, 이 부분에 메일 주소 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타가 날 뻔했어요. aek 네이버.com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수정하신 곳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업태 부분 자, 이 부분하고 자, 화해 부분 하고 메일 주소까지 해서요. 자, 이 부분은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 자, 세 가지 자, 하셔서 자, 3점 얻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분 점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자, 세무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지만 회계에서는 부분 점수 인정을 하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반드시 일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자, 여기는 111740인데 여기는 133440입니다. 자, 고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단의 매출액. 자,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정확히 맞아요. 자, 고로 틀린 부분들만 찾아보시게 되면 자, 매출원가가 일단 다르군요. 매출원가 다르고요. 자, 매출원가가 문제가 있어요. 자, 확인하셔야 되겠고 쭉 내려갔고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은 정확히 맞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 부분에서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영업의 수익. 자, 영업의 수익도 다르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도 달라서 지금 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적어도 하나, 둘, 세 군데에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손익계산서 전기분에서는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 상품 매출 원가. 자, 이렇게 보조화면 열리면요. 그 중에서도 누구? 그렇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매번 틀립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45 빵빵빵 빵빵빵. 여기는 265입니다. 고로 여기가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를 수정하려고 얘를 쓰지요. 그런데 안 먹힌다는 거죠. 여기서 못 고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기능모음. 자, 여기 기능모음 쪽으로 가셔서 기능모음 쪽에서 들어가셔갖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상품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품이 바로 기말 상품이에요. 자, 이 부분을 고쳐야지 밑에 뭣도 없어진다? 차액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차액도. 자,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자, 245로 분명히 고쳐주셔야지. 자, 재무상태표 이 부분에도 차액이 없어지고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도 고쳤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로드 자, 읽어갖고 오셔야지 자,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히 이 부분 금액하고 이 부분 금액하고 자, 일치가 됐죠. 자, 이렇게 서로 같게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매출액, 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평소 같으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틀려놓을 텐데 오늘은 다 맞춰놨어요. 자, 영업의 수익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을 가서 보시면은 18500, 자, 여기는 19500. 그렇다면 이럴 때는 영업의 수익을 찍고 항목 보기를 딱 찍으셔서 이자 수익, 금액 확인하시고 수수료 수익, 자, 채무 면제 이익이 없죠. 자, 이럴 때는 상단에 삭제 키를 눌러서 한 줄 지워주시고 다시금 전체 보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전체 보기 들어오시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영업의 비용도 틀렸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 체크하시고요. 항목 보기 찍어서 자, 이자 비용, 그쵸? 오, 기부금. 자, 기부금 제 손실은 아니에요. 자, 삭제하시고요. 자, 의외로 많이 틀려놨네요. 자, 여기다가 기부라고 쓰시고요. 자, 120만원 쓰시고 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어음 할인할 때 쓰는 계정 과목.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자, 영업의 비용이 2,720만원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2,720만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빠져나오셔요. 자, 전체 보기 눌러주시고요. 자, 고로 자, 요 금액하고 당기순이익 금액하고 자, 요 금액하고 정확히 맞아야지 된다는 거죠.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자, 3번을 오셔서 보시면은 자, 확인하고 가볼까요? 자,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상품 수정했고 채무 면제이익 삭제, 자, 입력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당기순이익까지 맞춘다 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자, 나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오셔서
자, 그 가운데서도 바드러움입니다. 평소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드러움이 있습니다. 자, 6천만 원. 두 개 더해서 이렇게 6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301번. 자, 바드러움은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고 두 번 톡톡 찍어서 자, 이렇게 넓게 자, 화면 열어주시고요. 1301번 모아 꽃배달. 자, 만기일자 이거 보시고 침착하게 2019년도 5월달 28일 저음번호 004. 자, 앞에 세 자리는 은행 번호죠. 국민은행이네요. 004. 자, 2018. 11월 18일자. 자, 쭉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1, 2, 3, 4, 5, 6. 자, 5가 2번 들어가고요. 6도 3번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20자리죠. 자, 이건 전자음일 때 20자리 어음번호 넣으시고 금액 4천만 원. 자수와 타수는 자수는 상대방이 발행한 것이고 이 상대방도 남한테 받아서 저를 우리 쪽을 주면은 타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자수고. 자, 이 부분 가끔 빠뜨리시는데 빠뜨리지 마시고 자, 모아 꽃배달 해서 여기다가 모아 자, 두 글자 찍어서 찾아주시고요. 자, 발행 일자 2018년도 11월 18일자 2018년도 11월 18일자 모두 같습니다. 상단 어음번호가 20자리 전자라고 넣어주시고요. 국민은행 넣고 지점은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한 군데 넣었죠. 자, 또 1302 넣고 효진플라워 2019년도 7월 15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번호 003 2018 자, 2018년도 12월 22일 자, 1, 2, 3, 4, 5, 7, 7, 7, 7 자, 정확히 자릿수가 맞아요. 금액은 2천만 원 넣으시고 자수입니다. 자, 발행인은 효진플라워가 되겠죠. 효진플라워. 자, 발행 일자 정확하게 넣으시죠. 2018년도 12월 22일, 2018년도 12월 22일. 전자입니다. 자, 기업은행 넣으시고요. 영등포 지점까지 넣었습니다. 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문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자, 오셔서 쭉 내려보시면은 전표 입력입니다.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업팀 사무실의 1월분 전기요금입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다. 자, 보통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수도 강렬비 처리를 하죠. 수도 강렬비, 지금처럼 수도 강렬비.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줍니까? 가로 해놓고 전력비 처리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 강렬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 이러한 것들은 수도 강렬비로 가시고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일반전표 오셔서 날짜 2월 25일 자, 이때 차변에 자, 수도 강렬비 815번이지요. 금액 자, 금액을 보시면은 금액이 상단 위쪽에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30만 8천 원이 되겠죠. 30만 8천 원.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30만 8천 원. 더하기 한번 눌러서 공 3개 넣으시고. 자, 보통 예금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래처 입력을 하신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미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해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30만 8천 원. 자, 하시면 문제 하나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자, 출장을 마친 직원 출장비 내역을 보고받고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죠. 자, 뭐 때문에 틀려요? 여기 3월 18일자 거래를 반드시 뭐 하자? 확인하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가본다는 얘기죠. 3월 18일자를. 자, 가서 보셔야 3월 18일자를 가서 보셔야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134번 가지급금 송성진
20만 원 갖고 갔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고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급금을 가지고 갔으니까 자, 오늘 3월 22일 날 출장 마치고 돌아왔어요. 3월 22일자 대변으로 가지급금 보내고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 보내주시고요. 이때 거래처 아까 금방 송성진 이름 쓰시고 자,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KTX 교통비, 숙박비, 식비 해서 26만 5천 원 썼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기에 뭣도 추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접대비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는 따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받아갖고 출장을 갔는데 그죠? 그 중에 얼마를 쓰고 26만 5천 원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비 교통비라고 하죠. 그래서 26만 5천 원. 그러다 보니까 6만 5천 원에 대해서요. 대변 쪽으로 자 추가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되겠다. 현금. 그래서 6만 5천 원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날짜 3월 22일자 차변 쪽에 자 812번 여비교통비 26만 5천 원 쓰시고 대변 쪽에는 가지 134번이고요. 송성진 이거 안 쓰시면은 마이너스 1점 되겠습니다. 20만 원. 자, 이렇게 대변과 밑에도 대변일 때는 바로 그냥 엔터 때리시고요. 자, 다른 코드는 못 외웠다고 해도 현금은 몇 번이다? 그렇죠. 101번 현금.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6만 5천 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약속어음 받았네요. 자, 매출처. 춘천마루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수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달 28일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 쓰셔야 되죠. 자, 금액은 1,500. 그래 놓고서 어음을 수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음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이래 놓고서는 어음 같은 경우는 모순 관리. 그렇죠. F3번 눌러서 자금 관리도 하셔야 되겠고요. 거래처가 춘천마루. 여기도 춘천마루. 이렇게 거래처를 두 군데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썼다. 마이너스 1점. 자, 4점 중에서 거래처 두 개 다 안 썼다. 2점 마이너스. 자금 관리 안 했다. 요거까지 거래처까지 안 썼으면은 3점이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수죠. 3월달 28일자. 차변 쪽에 110번 받으러. 자, 거래처 여기 춘천마루 정확하게 거래처가 안 들어가면 F3번이 안 먹어요. 자금 관리가 1500 더하기 두 번 눌러주시고요. 대변 쪽에는 108번. 자, 제가 코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외상 이렇게 두 글자씩 찍으셔도 되죠. 자,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도 춘천마루 위아래 다 똑같을 때는 더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자, 하시고요. 여기도 1,500만 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받으러면 반드시 F3번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 현재는 어음을 받은 상태고 어음의 이 번호 보세요. 이렇게 20자리가 넘죠. 자, 이렇게 20자리.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약속 어음이 아니다. 자, 뭘로 가신다? 전자입니다. 전자. 자, 전자는 몇 번? 6번이다. 자, 이렇게 6번을 찍어 주셔야 되죠. 6번. 자, 004. 자, 처음 받았을 때는 이 어음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앞에 004 국민은행 2019년도 3월달 28일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번호 제대로 넣어 주시고요. 자, 이때 만기 날짜 중요하죠. 이 만기 날짜를 가끔 자, 빼먹거나 엉뚱한 날짜를 넣으시면은 다 해놓고도 틀립니다. 자, 2019년도 6월달 20 쓰시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 자, 이렇게 안 쓰셔도 된다. 두 번 톡톡 찍어서 국민은행 등록돼 있고요. 지점은 조양동까지만 쓰셔도 앞에 지점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거래처 김양본 사장에게 빌려준 120만 원과 이자 12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에
맡기신. 자, 그렇다면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4월달 12일자. 4월달 12일자에 자, 2월 1일자 날짜가 무조건 나오면 가본다. 그렇죠?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2월달 1일자 가서 자, 보니까 단기 대여금 돼 있지요. 이거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밑에 분기를 보시면은 차별에 돼 있으니까 이거 대변 쪽으로 단기 대여금을 빼시고요. 120만 원을 빼시고 차변 쪽에는 통장,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얼마가? 132만 원이 찍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통예금 통장은 우리은행이고 그리고 이 그리고 이 단기 대여금은 김영곤, 보시다시피 김영곤 코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자 받은 부분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셔서 얼마가 되죠?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월달 12일 오셔서 차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자, 우리은행 넣어주시고요. 금액 131만 원. 대변 쪽에 단기 114, 단기 대여금 김영곤 120만 원 넣고, 자, 901번 이자 수익이죠. 자, 여기서 스페이스 눌러서 깔끔하게 거래처 지우시고 나머지 12만 원까지 넣어주셔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신제품 화분 세트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광고 선전비로 가시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자, 이렇게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신용카드 나왔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자, 날짜 확인합시다. 4월 20일자. 자, 4월 20일자 광고 선전비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200만 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미지급금 200만 원. 자, 거래처는요. 삼성카드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자, 헤어룸 광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4월달 20일 차변 쪽 833번 광고 선전비. 자, 2 더하기 대변 쪽에는 253번.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자, 금액 200만 원 해서 상거래가 아니었을 때는 카드 쓴 곳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하고요. 자,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자, 상품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나오면 매출이 일어난 거죠. 상품을 분명하게 팔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대변 쪽에 상품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2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어요. 자,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도 자, 5월 16일자에 대변 쪽으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이분법 쓰시는 거 아시죠? 자, 딱딱 해서 700만 원. 대금은 어떻게 받았다? 자기합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부분만 상품 팔고 외상했다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여기 분명히 힌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매출이라는 말, 외상이라는 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셔서 500만 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강남통상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6일자. 자, 이랬을 때 대변부터 입력하셔도 되죠. 401번 상품 매출 700. 차변 쪽으로 오셔가지고 현금 자, 200만 원. 자, 또 한 번 차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강남 통상 정확히 보시고요. 500만 원. 자, 넣으셔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분명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번호, 전표 번호가 틀어지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번호 수정 누르셔서 이 번호를 정확히 16일자 1번 전표라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서 번호 수정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 아산물산의 주식 300주를 한 주당 22,000원씩 구입을 하고요. 수수료 3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자, 목적 자체가 앞에 단기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기는 1년 이내란 뜻이 되겠죠. 자, 고로 단기 매매증권 해서요. 자, 금액은 300주 곱하기 22,000원씩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딱 봐도 660만원 나온다. 660만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때 이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3만원. 합치지를 않죠. 여기다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까지는 치지를 않았을 때는 자, 이렇게 합쳤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900 몇 번, 945번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지요. 자, 그렇게 하고 보시다시피 어디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찾으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대변 쪽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66630 더하기 자, 거래처까지 잘 체크하셔서 우리은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일반전표 오셔서 5월달 25일 차변에 자, 107번 단기매매증권 660 자, 차변입니다. 엔터 하시고요. 945번 수수료 비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몇 번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831번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놓고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 딱 찍어서 831번 500번 공장 600, 700 건설 800번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틀린다는 거였죠. 이건 주식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반드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주자. 자, 그래서 3만원 넣으시고요. 대변 쪽에 보통 우리은행까지 넣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8번. 자, 지금 같은 경우 자동차 세금과 공까지요. 현금 납부했습니다. 자, 여기 납부 수납인 도장 있는 요 날짜를 쓰셔야지 엉뚱하게 또 30일자 넣으시면 안 되죠. 자, 6월 20일자 가셔서 자, 출금 전표입니다. 1번 817 세금과 공과금 자, 금액은 386 더하기 눌러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됐지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상품을 매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으니까요. 7월 20일자 자,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가 아니잖아요. 매입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품을 분명히 써주셔야 되죠. 500만원. 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지급 어음을 쓰셔야 되겠죠. 자, 금액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자금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해서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거래처가 우리가 자, 본봄이고 여기는 오성상사가 되겠네요. 7월 20일자 자, 차변입니다. 146번 상품 500 쓰시고 대변 쪽에는 252번 지급 어음 오성상사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 했다고 가시면 안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3번을 꼭 누르셔야 되죠. 그래서 F3번 누르셔가지고 자, 밑에 하단이 열리게 자, F3번 누르셨어요. 두 번 톡톡 찍으시고 이미 자, 상단 위쪽에 어음 등록되어 있던 거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지요. 바로 만기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9월 20일자로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9월 20일자로 넣겠습니다. 2019년도 9월 20일자
자, 2019년도 9월 20일자 됐지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계 마지막. 자, 외상 매출금 650만 원을 파산. 자, 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됐습니다. 대손 처리하였다. 자, 요것도 7월 31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외상 매출금 650만 원 못 받게 됐다. 자,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서 충당금 이렇게 충당금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오셔가지고 여기나 똑같아요. 자, 오셔가지고 오늘 날짜 7월 31일 자, 오셔서 그 중에서 쭉 보시면은 이 외상 매출금이 바로 여기 있죠. 자, 외상 매출금이 요겁니다. 그거 관계 코드 충당금 450만 원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로 여기 자, 여기다 대손 충당금 450만 원 쓰시고 그리고 대변 쪽에다가는 나머지 부분은 대손 상각비 해서요 200만 원 쓰셔야겠습니다. 자, 거래처까지 수연 플라워.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자. 자, 대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 자, 수연 플라워. 자, 650만 원 못 받게 됐고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 여기가 108이니까 바로 밑에 관계 코드 109번 거 쓰시고 스페이스로 쾅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금액 450. 그리고 또 한 번 엔터 하시고요. 835번 대손 상각비를 쓰십니다. 자, 지금은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매출 채권이니까 차액 여기 밑에 있는 200만 원까지 잘 써서 차액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 되겠죠. 자, 이제 결산을 앞에 두고 자, 수정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월 4일 날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날짜가 8월 10일로 입력되어 있다.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가서요. 이렇게 8월 달 가서 전체를 다 지우시는 거죠. 전체를 다 지우시고 8월 달 4일자로 해야 되는데 10일로 돼 있대요. 가보시면 이렇게 10일자. 자, 요거 그리고 이 날짜도 잘못됐지만 이것도 잘못됐지만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셔서 날짜도 4일로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4일로 고쳐주시고 여기 상품인데 미지급금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뭘로 고친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를 251번 외상 매입금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S도자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가서 9월 20일자를 보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는 자, 외상 매입금 S도자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거래처 틀렸네요. 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기 국민은행이 아니라 여기를 우리은행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은행. 잘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결산을. 자, 결산하실 때는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체크를 하신다? 그렇죠. 데이터 체크를 돌려주셔야 되죠. 데이터 체크. 저기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차변 대변에 금액이 안 맞는다든가 오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처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 여기 지금 오류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오류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우리 아까 110번 받으러 온 계정 고치고 왔죠. 거래처 초기 2월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108번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차액 발생했는데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볍게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오류는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이 되겠고요. 자, 요번에 12월 31일 수동결산 자, 9월 1일자
영업부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9월 1일자 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영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험료 처리를 했군요. 그 말은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 우리가 평소에 결산하실 때 결산의 종류가 크게 수동 결산이 있고, 이거 다 하시면은 자동 결산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가서 이렇게 또 추가라는 걸 눌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선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요 맥을 딱 짚어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수동 결산하면은 첫 번째가 손익의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손익의 정리. 그렇게 하고 소모품 B가 나온다는 거. 현금 과부조,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문제도 나오고, 인출금, 자본금하고 바꿔치는 문제. 뭐 이런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수동 결산 부분에서. 그리고 자동 결산은 보시다시피 상품 매출원가 구하시는 문제, 그리고 대손 문제, 대손, 감가, 그리고 퇴직급여,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이쪽에다가 자동 결산 쪽에다 넣으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동 결산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 결산 나왔어요.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동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수동 결산. 수동 결산에서 보시다시피 9월달 1일자에 차변의 보험료 6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60만원 속에는 내년도 것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가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넉 달 것만, 여기 문제가 2019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19년, 자, 올해 거고요. 나머지 1, 2, 3, 4, 5, 6, 7, 8까지, 즉 8개월 분은 이거는 20년, 내년 거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이 2019년도 문제라고 보셨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60만 원을 12달로 나눠 보셔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여기가 4개월. 자, 4개월 곱하기 5만 원씩 하셔가지고 20만 원만 지금 보험료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건데, 60만 원이나 잡혀 있다는 것은 요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뭐다? 정확한 당기순이익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히려 비용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여기다 12월 31일자에 어떡하자. 이렇게 대변 쪽으로 보험료 빼라. 60만 원이 아니다. 여기가 얼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20만 원이다. 그로 40만 원 빼주시고요. 자, 여기를 지금 채워주시는 부분이죠. 여기를 지금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자, 이거 굉장히 쉽죠. 자, 이거 어떻게 채운다 그랬습니까? 자, 이 부분 채워주실 때, 자, 차변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선급과 미수. 이쪽에는 선수와 미지급.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비용으로 묶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비었으니까 여기 차변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차변이죠. 차변에서 골라주셔야 되죠. 차변에서. 자, 이 부분은 대변이 되겠죠. 자, 고로 차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되겠는데, 이 보험료가 비용이다, 수익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이 보험료가 비용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뭘로 처리하시면 된다? 선급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먼저 준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결국 40만 원만큼은 내년도 자, 성급 비용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회계 2급에서 매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거 꼭 영상 찾아서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은 성급 비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요. 12월 31일자 차변에 선급금이 아니고 성급 비용이라는 거, 금액은 40만 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820일 보험료가 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넣으셨으면은 이제 자동 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 자, 여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자, 매번 어디로 가야 할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넣어야 할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항상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자, 여기 감가상각비 있지요. 제발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요거입니다. 요거 감가상각비가 아래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감면이잖아요. 특별상각이에요. 이거 아니죠. 우리는 일반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 자, 이 부분 굉장히 점수 4점이고 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차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넣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됐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자, 뭐 눌러주신다? 자, 요겁니다. 전표 추가. 전표 추가 한번 꼭 눌러주셔가지고 일반 전표 추가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달 찍으시고, 우리가 결산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순이익 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절차만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꼭 눌러주셔요. 이거 안 하면 점수 깎이나요? 이런 것들은 점수 안 깎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맥을 잡기 위해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회 들어가겠습니다. 조회. 자, 1번. 자, 일일 자금 명세 들어가셨어요. 일일 자금 명세는 이쪽에 있지요. 자, 일일 자금 명세. 자, 그 중에서도 1월 달 31일자 오셔서 자, 엔터 빵빵 때려주시고, 이때 상단에 격리일보 여기를 찍어야 일이 수습이 좀 빨라져요. 격리일보를 찍어 주셔가지고 자, 현금 잔액 보겠습니다. 34357,600 정확히 맞다. 자, 34. 자, 이거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보통예금 잔액입니다. 보통예금이 답입니다. 틀렸어요. 여기 292인데 292 070인데 여기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지요. 자, 받으러 6,000. 그 다음에 나머지 단기차입금 1억.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거래처하고 금액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셨어요. 자, 1월 말. 앞에는 1월 1일부터 1월달 31일까지. 저 여기서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코드 알면 108, 모르면 물음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엔터 하셨어요. 자, 생생꽃집. 자, 생생꽃집이 335K 맞죠? 자, 수연플라워 600. 여기 또 답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면 1번밖에 답이 맞지가 않아요. 답은 1번 되겠다. 이렇게 자, AT 자격시험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도 쉽죠. 자, 이렇게 나머지는 틀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 가장 큰 계정. 자, 1월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월계표를 가시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여기 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1월 계표 가셔가지고 월계표 찍어가지고 앞에 1월 찍어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금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가장 큰 거 나가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니 해도 급여죠. 뭐 급여
급여죠. 자, 보시다시피 급여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2,965만 원이 급여로 나갔습니다. 자, 모두 답이 2번. 그렇죠. 여기 1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